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모의고사 3회 오답 노트 시작할게요. 1번 자궁 경관이 10cm 완전 계래한 후부터 태아 만출까지는 분만 몇 개일까요? 칸이 애매하네요. 분만 2기. 10cm 계대됐을 때까지가 분만 2기니까요. 뭐 3cm다, 5cm다 하면은요. 이거는 분만 1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개아반회. 개구기. 문이 열리네요. 문이 열리면 개구기예요. 하지만 10cm 이하면 다 개구기이다. 태아 만출기. 태아 만출기가 10cm 계대됐을 때부터죠. 이때 어떻게 해요? 힘을 주죠. 복압을 준다. 힘 줘. 그리고 애기 이제 질에서 애기 머리가 나왔어요. 그럼 이때 힘을 멈춰야 돼요. 왜? 목이 탯줄 감겨 있어서 질식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태반 만출기. 애기 나왔으면 태반 끄집어내야겠죠? 태반 이렇게 쪼가리가 남아있으면 배에서 썩으니까 다 배출이 됐는지를 확인하고요. 회복기. 출혈을 멈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다리도 위로 들어 올려주고요. 자궁 저부 마사지도 해줘요. 개아반회 기억하세요. 에릭슨의 심리 발달 단계에서 뭐 영아기, 유아기 이런 거 있잖아요. 자율성이 형성되는 시기는 유아기입니다. 유아기는 자율성이 형성되고 또 수치감이 생겨요. 유아기가 몇 살입니까? 유아기는 1에서 3세입니다. 아, 내가 똥 잘못 쌌어? 수치감이 생길 수가 있다. 여러분, 에릭슨의 8단계 요거 국가고시에 2번에 한 번씩 나옵니다. 아시죠? 그래서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영아기, 신뢰감 대 불신감을 느낀다. 영아기는 0에서 1세예요. 신뢰감 대 불신감. 또 유아기는요. 자율성 대 수치감. 똥 쌌어, 오줌 쌌어, 수치감을 느껴요. 3에서 6세가 학년 전기, 학교 가기 전이라는 거죠. 자발성 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왜? 6세에 양심이 생겨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 학동기, 초딩이죠? 초딩은요. 근면성 대 열등감이에요. 학교 가려면 근면해야 되죠? 학교 갔는데 쟤네 아빠는 의사고 쟤네 아빠는 변호사야. 근데 우리 아빠 백수야. 열등감을 느낄 수 있다.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돈. 혼돈의 카오스죠. 청소년기는요. 그래서 정체감도 느끼고 역할의 혼돈을 느낀다. 그리고 40세까지는요. 친밀감 대 고립감.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나이트 가고 사람들하고 열심히 놀았어. 집에 오면 고립감을 느끼는 거예요. 4060 이 간호조무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년기 4060 가장 많습니다. 생산성 대 침체성. 내가 생산적으로 일하고 싶은데 취업도 잘 안 돼. 마음이 침체된다. 이렇게 그냥 암기하자는 거예요. 60세 이상은요.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 절망감을 느낍니다. 여태까지 국시에 나왔던 게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제가 시험 본 2020년 6월 국시, 상반기 국시에 자아통합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아란 말을 빼고 그냥 통합감이 나왔어요. 통합감 대 절망감은요. 노년기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뢰감 대 불신감이다. 자율성 대 수치감이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돈이었죠. 노년기에는 통합감 대 절망감이에요. 나머지가 안 나왔어요. 뭐 안 나왔어요? 전자발제가 안 나왔어요. 학년 전기 6세까지 죄책감을 느낀다. 열등감, 초딩은 열등감을 느낀다. 요 정도 알고 가고요. 18에서 40세, 만 18세니까 2040 아닙니까? 친밀감 대 고립감을 느낀다. 이게 뭐예요? 에릭슨의 8단계 생애 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에 이런 단계를 걸친다는 거. 대천문이 닫히는 시기는 1년이 걸립니다. 12에서 18개월이고요. 소천문이 닫히는 시기는요. 2개월입니다. 한 6에서 8주예요. 소천문은 조금 더 빨리 닫히고 대천문은 더 천천히 닫힌다는 거. 돌은 지나야 대천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돌대가리 같은 이라고. 돌은 지나야 대천문이 닫히고요. 소천문은 2개월입니다. 여러분 6에서 8주 하면은 뭐 기억나세요? 산욕기 6에서 8주죠. 그리고 성관계 하려면 6에서 8주 지나야 돼요. 통모교군요. 2주 빨랐죠? 4에서 6주였다. 배운 거 한 번씩 떠올리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백내장 수술했어. 눈에 거즈 안대를 밀착해서 왜 붙이냐? 안구 운동의 최대화를 위해서일까요? 최소화를 위해서입니다. 눈을 많이 움직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수술했으니까. 운동하지 말아라. 그래서 눈에다가 그냥 딱 붙여버리면 이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 청색증 푸르딩딩해지는 겁니다. 산소 부족이 원인이에요. 혈액 내에 부적당한 가스 교환 때문이다. 부적당한 가스 교환,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안 되니까 이게 부적당한 가스 교환 때문에 푸르딩딩하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청색증이 생긴다 이거예요. 분만 예정일이요. 계산 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뭘까요? 마지막 월경 시작일일까요? 끝난 날일까요? 스타트한 날짜입니다. 월경 시작일이 중요해요. 성빈과 가면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검사나 질병 검사하려고 해도 생리 언제 시작하셨어요? 이거 꼭 물어보지 않습니까? 기억이 잘 납니까? 그래서 달력에 항상 표시해야 돼요. 휴대폰 달력에. 마지막 월경 시작일을 항상 물어본다는 거. 당뇨병 환자 발톱 일자로 자른다. 뭐 여름에 샌들 안 신죠. 항상 발가락 보여야 되니까요. 당뇨의 진단 기준이 뭐예요? 당뇨는요. 그냥 금식했어. 그리고 나서 쟀는데 126이 넘어. 그럼 당뇨를 생각합니다. 무작위 담 검사했는데 200이 넘어. 그럼 당뇨라고 해요. 저희 간호조무사 학원 다닐 때 이 당뇨 검사를 했는데요. 어떤 학생이 무작위 당 검사했는데 200이 아니라 뭐 500인가 엄청 높게 나왔어요. 당뇨가 안 먹고 있더라고요. 무작위 당 검사했는데 200 넘으면 당뇨예요. 당뇨병 수치는요. 공복시 배고픈데 126이 넘어 당뇨병일 수 있겠다. 밥 먹고 2시간 지났어 200이 넘어. 이때 보통은 30분에서 1시간 지났을 때 당이 제일 많이 올라가거든요. 2시간 넘었는데도 200이 넘는다면 당뇨병 아니야?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정상적인 수치요. 일반인들은 배고플 때 100이 안 나옵니다. 밥 먹고 140이 안 나와요. 그냥 이건 상식이에요. 시험 문제에 이 수치가 막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당뇨라는 것은 당하혈색소가 6.5% 이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의원에서 일하는데 당뇨병 환자들 피검사 수시로 하거든요. 당하혈색소 어떻게 얼마 나왔다 이런 거 나옵니다. 6.5%가 넘는다고 하면은 당뇨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 중요한 거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당뇨병 환자가 간호조무사 말고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원하는 거는요. 발기부전이 있다. 당뇨가 생겨서 발기부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당뇨인지 몰랐는데 내가 발기부전이야. 남자분들요? 나 피곤해서 그런가? 몸이 뭔가 이상 신호가 있을 때는요. 질병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당뇨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 당 검사를 해봐야 돼요. 인슐린 주사 부위를 바꿔가면서 피하 주사로 놓는다. 인슐린은 피하 주사로 놓습니다. 그리고 피내 주사로 놔야 되는 거는 뭐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진단할 때 뇌압 상승을 예방하는 자세는요. 머리를 올려주는 자세. 파울러 시체의 자위 반자위예요. 이뇨제는요. 저칼륨 혈증을 확인한 후 투여할까요? 고칼륨 혈증을 확인한 후 투여할까요? 이뇨제는요. 몸에 있는 칼륨을 쭉쭉 빼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저칼륨이었어. 안 그래도 저칼륨인데 이뇨제 넣으면 더 칼륨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저칼륨 혈증인지를 확인하고 투여를 합니다. 이뇨제를 투여하면은요. 이 몸에 있는 칼륨이 쭉쭉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이 저리고 마비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저칼륨 혈증을 확인한다. 그리고 모르핀, 데메롤 이거는 뭐 확인해야 돼요? 호흡수를 확인해야 되죠? 왜? 이 약을 투여하면은 호흡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혈액 응고를 확인해야 되는 것은 쿠마딘, 헤파린. 이건 혈액 응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약을 놓게 되면은 혈액 응고가 안 되니까. 그쵸? 생명에 직접 관여하는 중추는요, 시상하부가 아니라 연수죠? 연수는 같은 말로 숨내예요, 숨내. 숨을 쉬는 뇌에서 숨 쉰다. 생명과 우리가 호흡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체온 조절하는 중추는 뭐죠? 시상하부예요. 시상하부. 시상하부가 망가졌어. 그 뭐예요? 열사병 아닙니까? 시상하부가 망가져가지고 땀도 안 나고 조절이 안 돼서 죽는 병, 열사병이다. 열중증에서 열사병이 바로 시상하부 체온 조절 중추랑 상관이 있다. 숨 쉬는 건 연수다. 두통, 현기증, 식욕이 감퇴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 장기간 이 약을 먹으면 난청이 온다. 난청 뭐예요, 여러분? 귀가 안 들려. 여러분, SM 오디션을 보려면 귀가 잘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난청이 온다 하면은 스트랩토마이신 SM이다. 이건 뭐예요? 결핵약이죠. 결핵약을 너무 많이 먹었어. 장기간 먹었어. 그러면은 난청이 올 수가 있다. 그 결핵약 이름 뭐예요? 스트랩토마이신 SM이라는 거. 후시동활삼 외안내설미 부설 그거 기억하시나요? 뇌신경 후시동활삼 외안내설미 부설 외안내설미 뇌신경 속귀신경이 바로 제8뇌신경이라는 거 다 못 외워도요. 난청은 제8뇌신경이야. 귀가 여러분 이렇게 생겼죠. 이게 팔자가 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랑 관련된 것은 제8뇌신경이다. 이렇게 연산해서 외우세요. 띵띠링띵띵 엄마가 풍어를 읊어도 아기가 못 들어. 이건 뭐죠? 엄마가 풍어를 읊어도 아기가 못 듣는 거?
풍진이었죠. 아기가 귀머거리가 된다. 태아 귀머거리가 된다. 띵띠링띵띵 하면은 풍진. 엄마가 풍진 걸리면 태아가 귀머거리가 된다. 또 이약 먹고 난청이 생겨 스트립토마이신 SM이라는 거. 결핵약 1차약 뭐가 있어요? 아이나, 리팜피신, 에탄부톨, 스트립토마이신. 이게 바로 1차 결핵약이라는 거. 임산부가 산전진찰에서 산전진찰, 산전간호,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에서 1차 예방이었어요. 아시죠? 매독을 발견했어. 성병 아닙니까? 발견 즉시 왜 치료해야 돼? 이거는 태아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어떤 것은 초기고 어떤 것은 중기였어요, 여러분? 초풍, 중매. 풍진은 초기에 치료해야 됩니다. 매독은요, 중기에 옮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기 이전에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모가 임신 16에서 20주, 4, 5개월 아닙니까? 4, 4, 16, 4, 5, 20. 4, 5개월이면 임신 중기죠. 이때 혈류를 통해서 태반에 전파된다 하면은 초풍, 중매, 중기는 매독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기 매독에 걸렸을 때 태반을 통해서 선천성 매독을 감염시킨다.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매독에 걸려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임신 4개월 전에 매독을 완치해야 아기한테 옮기지 않는다. 초풍, 중매, 임신 초기에는 풍진을 조심해라. 임신 중기에는 매독을 조심해라 이겁니다. 매독균 뭐였죠? 트레포네마 팔리듐, 트레포네마 팔리듐 아시죠? 그리고 요양보호사에서 또 원하는 답이 뭐였냐면 대상자가 풍진이 걸렸으면 또는 수두가 걸렸으면은 그 집에 가지 않아요. 왜? 아기가 기형아 생기니까. 이런 것도 연결됩니다. 임산부의 분만 예정일. 임신한 것 같아요. 산부인과 갔어요. 분만 예정일 어떻게 구하죠? 마지막 생리 시작일이 언제였어요? 이거 물어봅니다. 마지막 월경 시작일을 꼭 아셔야 돼요. 끝난 날이 아니라 스타트한 날짜. 그래서 월에다가는 9를 더하고요. 1에다가는 7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9월 7일 이렇게 기억하세요. 3 빼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9월 7일. 마지막 월경 시작일이 언제였어요? 그러면 저 5월 6일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5에다가 9 더해요. 5 더하기 9는 뭐예요, 여러분? 14 아닙니까? 14는 12개월 빼면은 2가 남아요. 그리고 6 플러스 7. 그러면 13이죠. 그러면은 넥스트 다음 연도 2월 13일이 아기 나오는 날짜예요. 분만 예정일이에요. 그래서 분만 예정일은 9월 7일이다. 분만 예정일은 9월 7일이다. 월에다가 9를 더하고 1에다가 7을 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3을 빼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 또 다 외우면 다 헷갈리니까 분만 예정일은 9월 7일이다. 9 더하고 7 더한다. 조기 파수된 인부를 이동하는데 급속 분만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파수되면 안 되잖아요. 파수가 뭐예요? 양수가 터졌다. 조기에 터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기가 보호를 못 받잖아요? 이동차에 눕혀서 이동합니다. 똑바로 누우면 아기 나오니까 눕혀가지고 이동한다는 거. 뜸의 작용, 역사도혈, 순대, 면역작용. 반사작용, 유도작용, 중혈작용, 혈액순환, 신진대사. 이게 바로 뜸의 작용이에요. 면역작용 최근 국시에 나왔었어요. 민주적 회의 능력 하면은 딱 나옵니다. 민주적 그룹 토의, 집단 토의예요. 아시겠죠? 한 주제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 OX 하면은 배심 토의, 패널 토의예요. 여러분 그냥 포인트만 딱딱 알고 가셔야 돼요. 집단 교육의 7가지 볼게요. 강의.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게 강의예요. 단시간에 많은 양을 전달할 수 있죠. 저 혼자 하는데 전국에 계신 분 다 보죠? 그래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 없어도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게 바로 강의의 특징이에요. 민주적 회의 능력. 자유롭게 다 의견을 상호 교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주적 그룹 토의, 집단 토의 같은 말입니다. 민주적 하면은 그룹 토의, 집단 토의가 나와야 돼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간호조무사 아이디어로 좋은가? 실습 왜 이렇게 개떡 같나? 왜 돈 안 주나? 이거 우리 창의적으로 아이디어 그냥 자유롭게 의견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뇌에서 자유롭게 나오는 브레인스토밍, 팝콘 회의입니다. 팝콘처럼 톡톡 튀는 자유로운 아이디어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분단으로 나눠서 합니다. 한 분단에요. 보통 예전에 4명씩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모아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거 곱하기 2예요. 한 8명이 분단 토의, 버즈 섹션 합니다. 와글와글 토의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생각하면 돼요. 패널 토의, 배심 토의, OX. 상반된 의견을 합니다. 부동산 문제 이대로 좋은가? OX. 상반된 의견.
백신 패스 이대로 좋은가?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패널토이 OX로 합니다. 상반된 의견 하면은 패널토이예요. 모두가 전문가. 한 가지 주제, 심각한 주제를 동일 주제에 대해서 다 전문가예요. 발표자도 전문가, 청중도 전문가. 심포지엄입니다. 시범교육. 실무 적용에 용이합니다. 최신의 내용, 최근의 방법 하면은 시범 교육이에요. 왜? 내가 당뇨 환자야. 내 허벅지에 내가 인슐린 놔야 돼. 그거 시범 교육으로 가르쳐주고 한번 해보세요. 관찰법으로 하자. 이게 바로 시범 교육이에요. 내가 내 허벅지에 주사 놔야 되죠. 내가 애기 낳는데 뭐 있어야 하는 방법. 배워야 되잖아요. 애기 목욕시키는 방법 배워야 되죠? 왜? 주의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내가 실무 적용을 해야 되니까. 최근의 내용, 최신의 방법을 해야겠죠? 옛날 방법으로 고수하면 안 되겠죠? 마약 남용 금지 캠페인입니다. 이게 다 과거 국시에 나와서 짚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민주적 회의 능력, 민주적 그 집, 그룹 토의다. 집단 토의다. 아시겠죠? 창의적인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팝콘 회의예요. 상반된 의견, 패널 토의, 배심 토의죠. 마약 남용 금지 캠페인. 1차 보건 의료의 대상자는요. 지역사회 주민의 전체이다. 에브리바디. 1차 보건 의료 뭐예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리고 일반적인 의원, 조산원 등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1차 의료라는 거. 2차는 병원급, 3차는 대학병원, 종합병원급이요. 손가락이 창백해진다. 말초 순환장애 드드드드드드. 차감기 하면은요. 레노병, 레노증후군, 진동병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과거 국시에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는 좀 안 나오는 추세더라고요. 직업병이죠.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목적은요. 보건의료 수요자에게 적정한 의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질 높은 이런 거 수준 높은 이게 아니라요. 그냥 적정하게 제공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니네 스스로 알아서 예방하고 고쳐라 이겁니다. 스스로가 중요했죠? 적정한 것도 중요합니다. 부패는 뭐가 번식하고 증식해서 일어나냐? 사실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이거를 어떻게 알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만들었어요. 식품의 변질 과정, 발탄, 부단, 산지, 변당지. 이것까지 진짜 해주고 싶진 않지만 모의고사에 있으니까 일단 짚고는 넘어갈게요. 왜? 모의고사 오답노트 우리가 틀리는 거 짚어줘야 되니까. 발탄. 발효된다. 뭐가? 탄수화물이. 발효는요.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서 유용한 물질로 바꾸는 게 발효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쌀 발효해가지고 식혜 만들죠. 막걸리 만들죠. 이거 다 발효하는 거 아니에요?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서 유용한 물질로 바꾸는 거 발탄. 발효다. 단백질, 악취를 내면서 분해되는 거 부패된다 하죠. 계란 썩었어, 고기 썩었어, 부패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건 여담인데 부정부패 하잖아요. 그 부패가 이 부패는 나지만요. 정치인들이 썩었어. 사람도 단백질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산패. 지방이 썩었다 하면은요. 산패예요. 산패. 산지 이렇게 외울게요. 그리고 변당지. 뭔가 당질이 지방질이 변질해서 썩은 것은요. 변패래요. 그러면은 솔직히 산패에도 지방 있고요. 변패에도 지방은 있습니다. 발탄, 부단, 산지, 변당지. 모의고사 문제를 위해서는 요거를 알면 좋지만 국가고시를 위해서는 모르셔도 된다는 거. 사지마비, 정신이상, 언어장애, 시각장애 기능을 유발하는 수질오염 물질은요. 메틸수은이다. 수은입니다. 그러면은 미나마타병 나와요. 미나마타. 근데 사지마비, 정신이상, 언어장애, 시각장애. 제가 이거 안 외워져서 이 문제 넣은 거예요. 이거는 바로 수질오염이면은 메틸수은이에요. 그래서 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또 보고 넘어가는 거랑 아예 모르는 거랑 또 다르니까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진료 비용을 본인이 일부 지불하는 본인 일부 부담제는 본인에게도 부담을 줌으로써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나라에서 100% 해주면은 조금만 아파도 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조금이라도 내야 되면은 아예 그냥 이 정도는 내가 그냥 비타민 먹고 낫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한하기 위해서 일부 부담제를 한다. 우리나라는 20% 내지 않습니까? 본인이. 우리나라는 본인이 20% 내요. 입원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줍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이거 등급 받은 사람들은요. 본인 부담금이 15에서 20%예요. 나라에서 조세로 20% 내줍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료 공단이 내주는 거예요. 60에서 65%. WHO 세계보건기구죠. 여기서 건강이란 걸 정의했습니다. 신정사 안녕.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안녕된 상태, 웰빙된 상태,
몸 건강한데 정신이 막 맛이 갔어. 난 사회적으로 너무 고립되어 있는 오타쿠야. 이러면 전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몸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내가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내 역할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WHO에서 말한 건강의 개념이에요. 신정사 안녕.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건강해야 된다. 잠복기가 가장 짧은 포도상구균,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 먹고 걸리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식중독이 포도상구균입니다. 뭐에 의해서 식중독이 일으킬까요? 독한 성질, 독소, 장독소에 의해서 일으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식중독균은 포도상구균이다. 잠복기가 가장 짧다.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 먹고 생겼다. 요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모의고사에는 장독소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국가고시 최근에 뭐 나왔어요? 독소형 식중독 나왔잖아요. 포도상구균은요, 장독소이다.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시험 문제가 거의 나오는 것입니다. 모의고사는 뭐예요? 과거에 나왔던 실제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변형한 게 모의고사 아닙니까? 문제는 돌고 돈다. 독소형 식중독 세 가지만 기억할게요. 보엘포, 보톨리누 스균, 웰치균, 포도상구균이 세 개가 독소형이라는 거. 독한 거죠. 통조림 먹고 걸렸어. 치사율이 높다. 또 웰치균은 토양에도 있다. 그럼 흙에도 파상풍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웰치균도 그럼 파상풍균하고 비슷한 건가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다. 잠복기가 가장 짧다.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 집단 식중독 걸렸다 하면은 포도상구균일 수 있어요. 만약에 뭐 뉴스에서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이 생겼다. 포도상구균이군.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균성 식중독 한번 볼까요? 왜? 독소형 나왔으니까 또 안 보고 넘어가면 아쉽다는 거. 살모넬라. 돼지고기 삶아 먹어. 돼지고기 덜 익혔어. 살모넬라 걸린다는 거. 또 계란 알에도 살모넬라 있다. 그래서 수돗물에 씻어서 먹습니다. 이게 또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어패를 먹고 걸렸어. 장염 비브리오균이다. 요것도 국시에 나왔어요. 아리조나, 닭이나 칠면조의 알에서 아리조나가 있다. 또 장구균. 동물의 똥에 있습니다. 장구균. 이거 사람한테도 있습니다. 질 검사했는데 염증 검사했는데 장구균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똥균. 똥을 어떻게 닦았다? 요도질. 항문 순서로 닦아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로 닦으니까 이 똥균, 장구균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 대장균, 장구균이 질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항문을 맨 마지막으로 닦아야 된다. 이거 요양보호사에서 허건나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등록된 환자 수, 환자의 머릿수, 인두제. 사람인 머리두. 사람의 머릿수에 따라서 의사가 보상을 받습니다. 100명 진료봤어? 너 그럼 월급 얼마?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총 진료비에 억제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사람 100명 봐야 뭐 월급 200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총 진료비 억제 효과는 있지만 진료의 질 떨어지고 의사들은 싫어한다. 그리고 인두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료비 지불제도에서 우리나라가 하는 거 두 개가 중요하다.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 우리나라에서 항상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 중요하죠? 우리나라 쓰레기는 매립법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균은요? 포도상구균이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행위별수가제, 행위별로 돈 매기는 겁니다. 진료비 과잉 증가에 문제가 있지만 진료의 질은 높겠죠. 의사들이 좋아하겠죠? 사후에 보상하는 거예요. 사후에 돈 낸다. 대학병원 가서 피 검사했어. 엑스레이 찍었어. 뭐 어쩌고 했어. 뭐 했어. 맨 마지막에 돈 내지 않습니까? 이게 행위별수가제예요.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겠죠. 과잉될 수 있으니까. 인두제는 우리나라에서 안 해요. 사람 명수당 하는 거예요. 포괄수가제. 그냥 한꺼번에 그 값을 포괄로 매겨요. 예를 들어서 질병명을 입력하면은 제왕절개. 그 병원에서 이거는 100만 원까지밖에 못 받아. 이런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포괄수가제. 그래서 사전에 보상한다. 미리 그냥 금액을 책정한다. 이겁니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진료비 지불제도, 행인총, 포봉, 행위별수가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죠? 인두제, 사람의 머릿수, 총액을 딱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은 1,000만 원 이내에서 해결해야 돼. 이거예요. 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죠. 7개 질병에 대해서는 그냥 금액을 정한다는 거. 7개 뭐예요? 백내장, 편도선, 제왕절개, 자궁적출수, 충수절제술, 이거 맹장 아닙니까? 탈장수술, 치질수술, 항문수술. 사실 백내장 많이 하고요. 자궁절제술 많이 하고요. 또
맹장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7일 수술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거는 7개를 묶어가지고서는 돈을 그냥 포괄로 매겨라 이것입니다. 산업장에서 보건 상태를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산업보건관리의 기본적인 업무는 위생적인 관리이다. 보건교육 시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해가지고 이 교육 과정이나 수업 방법을 개선합니다. 교재의 적정성도 확인하고 얘가 이해했나 안 했나 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학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지 않아요? 이해했는지 담임이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못했어? 좀 더 쉽게 수업해야겠구만. 이게 바로 형성평가라는 거예요. 이 학생의 성적을 형성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와요. 교육 전에 하는 평가, 진단평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호조무사 등록할 때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 교육 전에 평가는 사실 안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교육 전에 진단을 뜬다. 진단평가. 한글은 아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지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교육 중, 교육 이제 이미 받고 있어. 교육 중. ing죠? 교육 과정도 개선하고요. 얘가 이해했는지도 파악하고요. 좀 지도 방법을 바꿔볼까? 이런 것이 바로 형성평가예요. 그 학생의 성적을 형성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게 형성평가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교육이 다 끝났어. 우리 간호조무사학원 졸업했어. 우리에겐 뭐가 남았죠? 국가고시가 남았잖아요. 이걸 합격하기 위한 거죠. 최종 합격은 총괄평가다. 이게 교육 후에 하는 평가, 국가고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괄평가. 교육 전에는 진단, 교육 중 형성, 교육 끝났어 총괄평가. 교육 전에, 교육 중에, 교육 후에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관찰법에는 뭐가 있냐? 임산부들에게 신생아 목욕법 실시했다. 뭐 모유수유 알려줬다. 이거 다 시범교육 하죠? 당뇨병 환자들에게 인슐린 자가주사 시범교육 하고 나서 한번 해보세요. 지켜보는 거 관찰법이라는 거, 평가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다. WHO에서 규정한 보건행정의 범위는요. 이런 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저 진짜 제가 싫어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교육도 하고 뭐 위생에 신경도 써라 이겁니다. 교육도 하고 환경을 위생하고 감염병 관리도 하고 모자보건, 의료보건, 간호 이런 것들을 다 하래요. 이런 거 패스하셔도 돼요. 건강검진에서 결핵 반응 검사 후 양성 나왔어. 이미 걸렸다는 거죠. 결핵균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결핵이 걸렸다라고도 볼 수 있고 과거에 걸려서 이미 면역이 생겼다 이겁니다. 코로나도 양성 나왔으면은 지금 걸려갖고 아픈 사람일 수도 있지만 과거에 그냥 소리 없이 지나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핵의 진단 순서요. 일단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가 뭐예요? 이게 바로 PPD 테스트예요. 이게 피내 주사. 팔꿈치에다가 약을 조금 집어넣어요. 그래서 부푸는지 안 부푸는지 보는 게 피내 주사 아니에요? 뭔가 관찰하려고. 48시간에서 72시간이면요 2, 3일이에요. 이제 부풀어 올랐으면은 양성이다. 10mm면 1cm 아닙니까? 1cm가 부풀어 오르면 양성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대요. 보통 결핵 걸린 사람과 접촉하면은요, 흉부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바로 안 나와요. 잠복기가 2에서 4주니까요. 어쨌든 찍으면요, 그냥 일반 엑스레이 찍는 걸 우리가 간접 촬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집단 결핵 검사하면은 그냥 일반 엑스레이 찍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걸린 사람이야. 양성이 의심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알려고 하면은 여러분 CT 찍고 MRI 찍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직접 촬영이라는 거. 직접 내 비싼 돈을 주고 촬영한다 해서 직접 촬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핵의 양성 나왔다 그러면은 직접 엑스레이를 찍는다. 이 말입니다.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CT나 MRI 같은 거 찍는 게 직접적으로 돈 들잖아. 그래서 의심되거나 뭔가 내가 질병이 진행된 것을 알고 싶을 때는 직접 촬영을 한다는 거. 객단 검사 가래 검사죠. 이른 아침 첫 객단 뵀죠. 배양 검사가요 2달이나 걸려요. 그래서 배양 검사를 제일 먼저 하지 않고 엑스레이 찍는 거예요. 직접적으로요. 결핵균 검사, 약제 내성 검사, 아이나 리팜피신, 에탄프톨, 스트랩토마이신 1차 결핵약 아니겠습니까? 약제 검사를 한다. 결핵은요. 요양보호사에서 원하는 답은 결핵 대상자랑 접촉했다. 2주에서 한 달 이후에 검사를 한다. 이게 답이고요. 간호조무사에서 원하는 답은요. 일단 음성이라면 예방접종을 맞지만 양성이라면 치료를 한다. 또는 양성이라면 직접 촬영을 한다. 직접 엑스레이 검사를 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양성과 음성이 나왔다 하면은 잠복 결핵 감염자였죠? 그리고 마치 결핵처럼 보인다 하면은 결핵 의사 환자였어요. 간호조무사가 가족에게
제공할 간호 서비스는요, 가족의 요구나 필요, 니즈의 기초를 줍니다.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 셀리에가 제시한 스트레스 증후군의 저항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의 특징은 대응기 전에 이용이 증가한다. 이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정신건강 문제의 관리에서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경고기. 신체가 놀랐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경고기다. 그리고 저항기. 대응기 전에 이용이 증가한다. 에너지를 다 써버린다.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이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 이게 바로 저항기래요. 그리고 소모기, 나중에는 힘이 쭉 빠져가지고 퇴화되고 병든다. 자포자기한다. 사망까지 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일단 경고기, 저항기, 소모기가 온다. 처음엔 놀라다가 막 저항하고 에너지 빡빡 쓰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자포자기하고 힘들어서 비리비리해진다는 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의학 드라마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트라우마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반응이다. 성폭행 당했어. 얼마나 후유증이 심하겠습니까? 어떻게 바로 잡아줘야 돼요? 객관적으로 바로 잡아줘야 돼요. 대상자를 이해해줘야 되겠죠? 비논리적 사고는 교정해줘야 됩니다.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밤마다 누가 나를 성폭행할 것 같아요. 이거는 망상이에요. 이 비논리적인 사고를 교정해주고요. 하지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지시켜주는, 이게 회복기의 순서라는 거. 객관적으로 바로 잡아줘요. 이해는 하고 비논리적인 사고는 교정해줘야 된다는 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지시켜주세요. 최근 질병보다는 예방이나 증진이 강조됐어. 왜? 의료비 증가 억제의 측면에 이유가 있다. 질병은 걸리고 나면은 돈도 많이 들고요. 과거 원래대로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걸렸어. 어떻게 치료는 하겠죠. 그런데 이제 호흡이 잘 안 된다거나 코가 막힌다거나 맛을 모른다거나 다 후유증이 있잖아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역사회 인구 특성을 파악할 때 필요한 자료가 아닌 것은, 여러분 이건 그냥 흘겨 들으세요. 지역사회 인구 특성을 파악할 때 필요한 자료는요. 조출생률, 조사망률, 영아사망률, 모압이라는 게 있대요. 조출생률, 출생이죠. 조사망률, 사망이죠. 영아사망률, 갓 태어난 아기 아닙니까? 0에서 1세. 그리고 모압이, 엄마와 아이. 이게 바로 지역사회 인구 특성 파악 시 태어난 사람, 죽은 사람 이런 것을 분석한다는 거예요. 홍역 중요하죠. 2급 감염병입니다. 2급 감염병은요.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요. 어디다? 보건소장 또는 청장에게. 홍역은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이죠. 마진홍진이라고도 합니다. 홍역 바이러스 질환이에요. MMR이 뭐예요? 홍유풍 아닙니까? 홍역 유행성 이하성염 풍진. 그러면 디탭은요? 디파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홍역은요, 2급 감염병입니다. 전파 가능성 하면은 2급이죠.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장 또는 청장에게 신고를 해요. 격리가 필요하죠? 또 발진이 나타나는 일주일간 격리를 하고요. 비말, 호흡 감염에 의해서 전파됩니다. 유행시, 학생 일주일간 학교 가면 안 돼요. 직장 가면 안 돼요. 애기는요, 학생은요, 학동은요, 해열 후 1일 후에 등교하래요. 열이 다 내렸어도 하루 이틀은 지나래요. 전국이 카타르기, 코플릭 반점이 보이면은 카타르기예요. 목 뒤부터 뭔가 시작돼서 발진, 물집 같은 게 서로 융합을 한다는 거. 홍역이 유행한다면은요, 아기가 6개월, 11개월이야. 그래도 MMR을 맞춰라. MMR은 12개월 이상부터 맞추는데 유행하니까 미리 가속 접종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의료법상 검안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은요, 치과의사, 한의사예요. 닥터, 의사만 검안서를 교부할 수가 있다. 검안서가 뭐예요? 사망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증명하는 문서. 죽었다. 이거는 의사만 할 수 있다는 거. 사산증명서. 사산은요, 이거 아기가 태아가 뱃속에서 죽은 게 사산입니다. 어른이 죽은 게 아니라 태아가 뱃속에서 죽은 게 사산이에요. 이 증명서 교부 가능자? 치과의사 빼고 다 됩니다. 사조의한 외우세요. 사산증명서는요, 조산사, 조의한, 의사, 한의사 된다는 거. 치과 의사는 안 돼요. 사조의한, 조산사, 의사, 한의사는 사산증명서를 교부할 수가 있다. 아기가 뱃속에서 죽은 거지 성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성인이 죽은 거 검안서죠. 이거는 그냥 닥터, 치과 의사, 한의사, 의사만 된다는 거예요.
정신질환자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과 재활 지도하는 시설은 재활시설이다. 정신재활시설이다. 체열할 때 실시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왜? 이 체열을 갖고 다른 사람한테 써먹을 수 있는지 적격 여부를 판정하는 거예요. 어떤 검사에 ABC, TBALT 검사예요. 제가 이것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 기관조의 그 암기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유튜브 유료 강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다 원조 기관조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이런 암기법들 학원 다니면서 어떻게 머리 집어넣을까 다 공부하면서 제가 직접 만든 것들 여러분에게 공유하는 겁니다. 저 이런 거 어서 보고 딴 거 아니에요? 다 기관조에서 만든 거예요. A, 에이즈입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검사. 이거 부적격한 체열암입니까? 이거 부적격한 피잖아요. B형 간염 검사, C형 간염 검사. B형 간염 걸렸어, C형 간염 걸렸어, 에이즈 걸렸어. 이 피 누구한테 수혈해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체열할 때 부적격한 피예요. 그래서 이런 검사 한다는 거. T, 인체 T 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이게 백혈병 아닙니까? 또 VDRL 매독 걸렸어. ALT 간 기능 검사. 간이 뭐가 안 좋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체열했을 때 이 피 다른 사람에게 수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뭐 나 수혈하자마자 에이즈 걸렸어, 매독 걸렸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체열할 때 적격 여부 판정 기준 때 이런 검사들을 한다. A, B, C, T, V, A, L, T.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T, 인체 T 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백혈병 검사, V, VDRL 매독, ALT 간 기능 검사. 생물 테러감염병 하면은 1급 아니에요. 끝났어요. 치명률 높죠. 코로나 치명률 옛날에 높았는데 지금 오미크론 낮다고 감기라고 그냥 치료도 안 해줘요. 집단 발생 우려 크죠. 즉시 신고해야 됩니다.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음압격리 나왔다고 무조건 1급 아니에요. 2급 활동성 결핵도 음압격리 하기 때문이죠. 코로나 1급이죠. 이거 아직 등록 안 됐는데 곧 될 거예요. 1급 감염병 뭐 있죠?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탄크, 신신. 이것을 다른 유튜브 강의, 유료 강의에서 똑같이 따라하는 거 보고 저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기관조가 원조예요, 여러분. 남리동에 제가 이거 만드느냐고 머리 싸맸는데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탄크, 신신 이렇게 1급 외워라. 이거 기관조 원조인데 막 그렇게 따라하면서 출처 표시도 안 하고 그러면 됩니까? 부비동염, 코가 뭐가 안 좋아. 입원 중인 환자에게 코약을 점적했을 때 누워있으래요. 5에서 10분간. 5에서 10분 뭐야? 영좌침. 영하목욕, 좌욕, 침상목욕 5에서 10분 기억나시죠? 기억나는 거 다 연결하셔야 돼요. 부비동염으로 입원 중이라면 코약을 넣고 코약을 다 넣을 때까지 삼키지 마, 들이지 마시지 말아요. 머리 막 과신전 시키래요. 이 콧구멍 상비 갑계 중앙을 향해서 넣고요. 입으로 숨 쉬라. 왜? 코에다 약 넣었으니까. 약물 빠른 순서, 약발 받는 순서, 정근, 피경, 정근, 피경. 이거 다 기관조에서 만든 거예요. 왜들 이렇게 똑같이 따라해요? 정맥주사, 근육주사, 피하주사, 그리고 먹는 게 가장 느리다. IV가 가장 빠르죠. 그리고 근육주사, IM, 엉덩이 주사가 빠릅니다. 피하주사, SC죠. 인슐린, 피하주사로 놓죠. 경구, 먹는 게 한 1시간 걸리니까 제일 느리다는 거. 항생제 과민 반응 스킨 테스트는요, 핀 내주사로 하죠. ID. 약어죠? 네, 아이디는 항생제 감인 반응 스킨 테스트가 뭐예요? 우리 병원 가면요, 여기 팔뚝에다가 약 조금 넣고 기다렸다가 부풀어 오르면은 이 항생제 맞으면 안 되겠다. 알러지가 있네요. 이러지 않습니까? 등 척성 운동 관절을 안 쓰는 거죠. 배척하는 거죠. 등 장성 운동 힘 쓰는 거예요. 힘장, 등척, 길이척. 길이가 똑같아. 길이가 등에 같아. 부동어 아닙니까? 그러면은 힘만 쓰는 거는 등장성이다. 관절을 써라. 관절의 가동 범위를 보장한다. 힘만 깔짝깔짝 주는 거. 석고분대 환자. 기부스 했어. 나 골다공증이야. 유마티스 관절염이야 하면은 등척성 운동한다는 거죠. 수축기 혈압이 낮게 측정됐을 때 팔로피가 심장보다 높거나 컵배 공기를 빨리 뭔 소리예요? 혈압이 정상적으로 측정되려면은요, 팔과 심장의 높이가 같아야 됩니다. 팔이 높으면은요, 혈압이 내려가요. 팔이 낮으면요, 혈압이 올라가요. 반비례예요. 여러분, 정상혈압 120에 80이죠? 고혈압은 140에 90으로 합니다. 저혈압은 90에 60 정도로 기준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심장 위치랑 팔로피가 같아야 혈압이 정상으로 나와요. 팔이 높으면 혈압이 낮고 팔이 낮으면 혈압이 높고 반비례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거 국가고시에 많이 나와요. 뭐 혈압을 이렇게 측정하려고 할 때 이 팔꿈치 접히는 부분에서 2에서 5cm 위에다 해라. 뭐 실질적으로 5cm까지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컵보폭 너비 가로예요, 세로예요? 이 세로 길입니다. 이게 12에서 14cm 정도가 좋다는 거예요. 애기들은요, 8에서 10cm. 왜? 팔이 짧으니까. 상완의 길이가 짧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것까지는 국가고시용은 아닌데, 블레더라고 해서 이 혈압계 여기 이렇게 안에 있는 여기 이렇게 풍선 같은 거 들어있지 않습니까? 뽁뽁이 같은 게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부풀면서 혈압 재는 건데, 이게 커프 크기가 너무 좁으면 혈압이 높게 나오고, 커프 크기가 너무 넓으면 혈압이 낮게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혈압계로 잰다고 하면은, 이렇게 팔뚝이 굵은 사람은 혈압이 높게 나오고요. 이렇게 팔뚝이 또 얇은 사람은 혈압이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팔뚝 두께에 맞는 혈압계를 고르셔야 돼요. 이것까지는 국시에서 안 나오니까 패스. 혈압이 높은 경우 기억할게요. 커프의 크기가 너무 좁아. 이런 경우죠. 그런 경우 또 팔로피가 심장보다 낮으면 높게 나온다고 했어요. 혈압 계속 재면 안 돼요. 쉬었다 재야 돼요. 반복 측정했을 때 높게 나온다. 커프를 느슨히 감았을 때 왠지 저혈압일 것 같은데 고혈압이래요. 왜? 커프에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고혈압이 된다.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고혈압이 된다고 기억하시자고요. 식사 직후, 흡연 직후에도 혈압이 높다. 2번 환자 빈 침상 준비하는 순서 밑 고반 윗담침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밑 고반 윗담침 밑혼이불 고모포 반혼이불 윗혼이불 삼요 침상포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밑 고반 윗담침 미고반에 갔어. 미술 그리는 고등학교에 갔어. 윗담침, 위가 다쳤다, 위다침 이렇게까지 제가 암기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크레들은 어디다 나와요? 밑고반 윗담침이에요. 반혼이불과 윗혼이불 사이에 크레들 침상, 화상 침상 이거 아시죠? 사람 밑에 있고 이렇게 크레들 놓는 거 밑고반 윗담침입니다. 금시 필요한 검사 위기와 정상간 공기대 이것도 기관조가 원조입니다. 마구잡이로 따라하시면 안 돼요. 위내시경 위관조영술 기관지경 발흉관장 정맥시준후 촬영술 상부위장관 촬영술 간기능 검사 아까 간기능 검사 뭐라고 했어요? ALT라고 했잖아요. 공복시 혈당검사 기초신진대사율 측정 대장내시경 우리가 상식적으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은 금식하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나서 위관조영 위를 뭔가 봐. 그러면 굶어야겠지. 이 정도. 공복시 혈당 검사는 공복을 검사하는 거니까 굶어야겠지. 아시겠죠? 정맥 신후 촬영술. 이것도 굶습니다. 위기바 정상간 공기 위기내시경 위관조영술 기관지경 검사 발음관장 정맥 신후 촬영술 상부위장관 촬영술 간기능 검사 공복시 혈당 검사 기초신진 대사율 측정 대장 내시경은 다 금식을 한다. 거의 다 금식 8시간 이상인데 기관지경 검사 4시간 이상 한다. 헷갈리면 안 돼요. 국시에 나왔잖아요. 분만 후 수유 계획이 없는 산모 유방우려이 생겼다. 어떻게 해주냐? 젖을 안 먹인다고 했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붕대로 칭칭 감고요. 얼음 주머니로 스탑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젖을 먹여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요거 중요합니다. 거의 다 끝나가요. 좀만 참자고요. 저도 힘들어요. 수유부 애기한테 젖을 먹여야 됩니다. 유방우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유두균열시 유방염이시 다 젖을 먹이는데 뭐를 젖을 먹이면 안 돼요? 유두가 균열됐어요. 여러분 유두가 뭐예요? 젖꼭지 아닙니까? 젖꼭지가 균열이 됐을 때는 이게 아프면은 항생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4시간에서 48시간 하루 이틀만 젖을 안 먹이는 건 젖꼭지 균열입니다. 그래서 유두 균열이에요. 이때만 젖을 안 먹이고 나머지는 무조건 다 먹인다. 이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수유부는요 유방 우열이 있어. 이렇게 우열 막 뭉치는 거 아닙니까? 전 몸살 아니에요? 이때 자주 수유를 하래요. 아파도 더 하래요. 수술한 자를 조기 이상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일단 찬물 먼저 찜질해요? 더운 물 먼저 찜질해요? 쿨 앤 핫이에요. CH. 찬물 찜질한 다음에 애기한테 먹으려면 약간 젖이 돌아야 되니까 더운 물로 찜질한다 이것입니다. 수유 전에 깨끗한 수건으로 유두 닦고 그렇지만 이 유두를 비누로 닦지는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감염된 유방을 비워주는 게 좋다. 자주 먹여라. 비수유부는요 무조건 붕대로 칭칭 감으래요. 젖이 안 나오게. 탄력붕대로 유방 묶어줘라. 얼음찜질 또는 냉찜질 해준다 이거예요. 유두균열 젖꼭지에 균열 있는 것만 스탑시키죠. 항생제 먹습니다. 상처 나을 때까지 젖 짜내고 아기를 먹이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수유를 그만다. 유두균열일 때 젖꼭지 균열일 때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연고 바릅니다. 상처 치유해야 되니까. 유방염도 염증도 계속 수유하래요. 그러니까 젖을 안 먹이는 건 젖꼭지 균열, 유두 균열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틀리시면 안 돼요. 심천맥박
진짜 국가고시 자주 나와요. 측정하는 동안 맥박수, 맥박의 정도와 규칙성을 평가하래요. 한 명이 재는 거는 심참 맥박이고요. 두 명이 하나는 심첨, 하나는 요골에 재는 게 심첨 요골 맥박입니다. 아시겠죠? 심첨 맥박은요, 맥박 결손 시에도 잽니다. 심첨 요골 맥박은요, 2인 1조로 재라. 약어, 국가고시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데 모르면 답답하니까 중요한 것만 짚어드릴게요. BID, TID, QID가 있습니다. 그냥 QD는요, 하루에 한 번이에요. BID, 여러분, 바이시클, 바이크, 자전거 아닙니까? 이 자전거 바퀴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하루 2번이에요. TID, 트리플이 뭐예요? 트라이앵글 아닙니까? 하루 3번이에요. QID, 쿼터가 뭐예요? 4등분 아닙니까? 하루에 4번이에요. QOD, 격일이래요. PO와 MPO, PO 입으로 매겨라. MPO, 노PO, 낫PO, 경고로 먹지 말아라. 금식이 MPO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데 차팅에 MPO, 금식 환자인데 제가 오늘 빵 좀 사왔는데 드실래요? 주면 됩니까? 큰일 나요, 큰일 나. 피내 주사 아이디, 내 아이디는 그랬죠? 피내 주사 여기 이렇게 팔에다가 조금 넣어놓고 부풀으면 항생제에 알러지 있나 없나 아는 거죠? IM 엉덩이 주사예요. 머슬이 근육 아니겠어요? IV 정맥 주사예요. 베인이 정맥 아니겠어요? 식전 AC, 식후 PC, 식후 PC방 가자. 식후 PC 이 정도입니다. PRN 필요심하다. 그리고 OD 우측눈, OS 좌측눈, 뭐 OU 양쪽 눈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냥 MPO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금식 환자한테 먹일 거 먹이면 큰일 난다는 거.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 중에 뭐가? 환자 진료시, 진찰료, 검사비, 처치비, 약품비, 재료비 다 그냥 가격 매겨서 진료비를 사후에 청구하는 게 뭐죠? 행위별로 매기는 거니까. 행위별 수가제.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랑 포괄 수가제를 하는 나라예요. 포괄 수가제 7개의 질병군이 있었죠. 뭐 백내장, 제왕절개, 자궁적출, 뭐 맹장, 치질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임신부에게 가장 많이 빈발하는 질염은요. 모닐리아 질염, 칸디다증이다. 맨 마지막 장입니다. 국민 의료비가 왜 증가할까요? 의료 기술이 발전하니까요. 만성질환이 급증하니까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요. 총 국민 건강보험이죠. 강제적으로 지역, 직장. 우리나라 이 2가지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강제적으로 건강보험료 뛰어갑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했어. 그냥 내가 지방에서도 서울대학병원 오잖아요. 의료교육비가 상승했다.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국민 의료비가 증가한다. 이거 국가고시용 아니에요. 모의고사에서 그냥 나온 거라서 짚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합격!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